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김 예정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주민 수용성과 지역 상생을 강조하며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첫 공기업 인사청문 주자로 나선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쟁점은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 확보였습니다. 찬성 반대가 벌써 갈려버린 상황입니다.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 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주민 수용성과 지역 상생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추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김 예정자는 공공주도를 위해 에너지공사에 부여된 풍력 발전 사업 예정자 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풍력 발전 사업의 공공적인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이 권한과 책임의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전기가 생산돼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 조치에 대해선 분산에너지 기술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량과 그다음에 전력 수요의 불일치가 되는 그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우리가 다른 시간대로 옮겨서 전력량의 불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기술들에 대한 투자와 실증을.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퇴직 등 에너지공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퇴직자들이 평균 근속 연수가 3.5년으로 나옵니다. 3.5년. 만약에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면 남아있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고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이 좀 늦더라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이 직급의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 승진 적체 해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이러한 휴게 시설이라든지 근로 환경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직 교수에서 에너지공사 사장을 맡게 될 경우 학사 일정 차질로 학생들이 입게 될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또 피해 본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인정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김호민 예정자가 최고 경영자로서 행정 경험은 다소 미흡하지만 관련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기대된다며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실수로 SNS 단체 채팅방에 올린 문서가 발단이 됐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밀었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무위원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문서입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순번을 정하는 상무위원 명단 옆에 동그라미와 X 표시들이 있습니다. 문서를 올린 사람은 좌남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상무위원들이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것이냐며 항의하자 대선 후보 선거운동 참석 여부를 실수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에 출마했던 오창일 씨가 이 문서가 불공정 공천의 증거라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과 도당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전략적으로 후원했고 일부 후보들은 등록 서류가 미비했는데도 받아줬다는 겁니다. 선거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도지사 측근의 설득으로 물러섰지만 도당 핵심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밀었다고 자신에게 인정하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의원이 이야기했던 S의원 P후보 제2장 Y후보를 밀고 있다는 녹취록을 보면 근본
비례대표 순번 결정이 전략적이고 불법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문제가 된 문서는 개인적으로 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체크해본 것이며 송재호 당시 도당위원장은 비례대표 우선순위는 최종적으로 중앙당이 결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두 사람을 선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녹취록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부 교과서에도 제주 4.3 사건이 처음으로 실리게 됐습니다. 제주 4.3에 대해 전국의 어린이들도 배우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한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내년도 교과서 선정을 위해 초등학교로 보내진 교과서 전시본들입니다. 5학년 2학기 사회학과 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이 담겼습니다. 4.3 당시 비극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4.3의 발발 원인 등 주요 개요가 기술돼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체제로 바뀌자 일부 출판사들이 제주 4.3 사건을 식기로 결정한 겁니다. 4.3 특별법 개정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데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4.3에 대한 서술 분량이 대폭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실어줘서 교육이 할 수 있는 기초는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교과서의 지필 기준이 되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는 아직까지 제주 4.3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교과서 11종 가운데 4종에만 4.3 사건이 실렸고 서술 분량도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교과서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제주도 교육청과 4.3 단체가 수정을 요청하자 출판사 측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맞게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제 4.3은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사이고 그래서 전국의 어떤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우리 역사로서 이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주 4.3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처음 실리게 되면서 4.3의 올바른 역사에 대해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을 위한 첫 번째 심의가 이루어졌지만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오늘 후유장애 희생자 79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지만 의료진의 장애 등급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4.3 중앙위원회는 4.3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모두 3개 등급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덴마크는 대량 관광의 종말을 선언한 이후 이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이 관광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주민들이 얻는 관광 수익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덴마크의 관광 산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송원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Come on in,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And good morning, everyone. Are you well? 이른 아침 여행객들이 모여듭니다. Where are you from? Germany. Where are you folks from? Wales. And what about you, sir? 다양한 나라에서 온 개별 여행객들입니다. 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신청한 건데 해설은 지역 주민이 맡습니다. I think Copenhagen is not a city that is geared up for the with the very big buses. You know, it's a very old city. We've got a lot of very small, narrow roads. 여행객들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현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숨어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I think it's a better way of finding out the local culture rather than just on your own and not having the knowledge. We found them really valuable. 덴마크가 추진하는 새로운 여행의 특징은 지역 주민이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입니다. 주민들이 가는 시장을 방문하고 현지 음식을 체험하는 여행도 지역 주민이 진행합니다.
when you are foreign and all the food looks weird, you want somebody who's local to present for you what to eat and what is the good things, right?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들도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400년 전 왕실 약국으로 쓰던 건물에서 덴마크 전통 음식점을 2대째 운영하고 있는 셰리프 씨. 새로운 여행이 확산하면서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Like now it's been so nice and much better than what it used to be. Anyone want to come to Denmark, they want to taste the Danish. 대량 관광의 종말을 선언한 뒤 덴마크가 대안으로 선택한 지역성. 코로나19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부는 제주 관광 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190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9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300여 명이며 최근 일주일 도내 신규 확진자는 1,600여 명으로 전주보다 8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민간주도 우주발사와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활용 심포지엄에서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개척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항공 우주 산업을 키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동훈 판사는 동료 직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해양경찰관은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횟집에서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자신보다 어린 동료가 반말을 한다며 빈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서귀포 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30대 경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성폭력 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